자, 7월 14일, 15일 이틀 사이에 미국 6월달 CPI랑 PPI 두 가지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캐비너시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까지 한꺼번에 겹쳐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 썸머 랠리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제 썸머 랠리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번 주 어떤 지표가 있냐면 일단은 내일 7월 14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PPI 있고 그리고 캐비넌 씨가 화수 증언을 해요. 이틀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CPI 발표되고 나서 아마 90분 있다가 발표를 할 겁니다. 의회 증언을 할 거예요. 1시간 반 있다가 의회 증언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상원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아마 중요한 뭐 암호화폐 얘기든 클래리티 법안이든 뭐 이런 좀 중요할 수 있는 얘기들 좀 딥한 얘기들은 수요일 날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상원에서. 일단은 요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번에 캐비너 씨가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떤 자리냐면은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해 상반기에 어땠냐, 그리고 뭐 올해 하반기는 어떨 거냐, 그거를 매년 2월 그리고 7월 달 연 두 번 이렇게 의회 앞에서 증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은 좀 선택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강제다. 법적으로 좀 강제성이 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캐비넛 씨가 정책이 이제 어떤 것들을 발표를 하냐면 일단은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첫째로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둘째가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을 해요. 지금 미국의 경제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금리는 어떤가요?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인플레이션은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고용시장은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전반적으로 통화정책 방향성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의원들끼리 서로 질의응답을 해요. 여기서는 또 막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트럼프의 뭐 개입니까? 트럼프가 뭐 시킨 대로 할 겁니까? 금리 올리면 올릴 겁니까? 이런 얘기들까지. 그래서 하원 50명, 상원 24명, 그래서 각 5분씩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짐 빠지는 자리라는 거.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통화 정책을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이런 좀 뭐랄까 그 정답이 될 수 있는 이런 좀 예리한 질문들이 있죠. 그런 것들만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건지 혹은 올릴 건지 이 방향성에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4일 날에는 하원이고 15일 날에는 상원이다. 그래서 14일 날에는 좀 매크로 관점, 정책이 어떻고 방향 좀 중심적이라면은 상원 청문회에서는 조금 더 딥하게 크립토는 어떤가요? 뭐 금융은 어떤가요? 좀 더 날카롭게 은행 뭐 규제는 어떤가 이런 질문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캐비넛 씨가 5월 22일 날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좀 중요한 일정이 없었죠. 대규모로 이렇게 의회에 서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책 방향성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가 오늘, 내일이랑 내일 모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14일 날은 재밌는 게 뭐냐면 CPI가 발표되거든요. 미국의 6월달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90분 있다가 발표를 해요. 의회를 시작을 들어가. 증언을. 그래서 물가지표 이미 알고 있을 거면 연준 의장 트럼프도 알고 있을 거고 이미 며칠 전부터 물가지표 어떻게 나올지 받아봤고 그리고 그 데이터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통화정책 보고서를 만들고 공식 발표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CPI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때 CPI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거니까 뭐 물가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어느 정도 자기 결정 그 뉘앙스는 얘기를 할 겁니다. 회피는 불가능하다. 그 중요한 게. 그리고 6월 달에 매파적으로 좀 발언을 했죠. 그게 얼마나 좀 수그라드냐. 그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6월 달 CPI가 그만큼 중요해졌죠. 왜? 그 CPI를 갖고 90분 있다가 캐비너 씨가 그거를 토대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의회에 서니까 그게 시장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주니까. 그럼 6월 달 CPI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26년도 못 오른다고 해도 27년도 상반기 마지막 기회의 느낌으로 불장오고 AI 버블부터 터질 가능성도 큰가요? 상반기 27년도 상반기에 상승장이 오더라도 클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더라도 진짜 그냥 세미 불장 정도. 일단은 금리가 낮아져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6월까지는 소비자 물가 예측치보다 살짝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 일단 5월 달 CPI가 4점이 고점이거든요. 제일 높았어요. 근데 5월 대비해서 6월 달은 소폭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4.2인데 이번에 6월 달은 지금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팅에서는 3.96.
월가 컨센서스가 3.8에서 4.0이에요. 근데 저도 월가 컨센서스랑 비슷하게 봅니다. 물가는 5월 달에 피크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가는. 높으나 예측보다 낮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괜찮다 SNS 올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이제 하기 전이고, 이미 뭐 며칠 전부터 그 CPI 지표를 받고 이제 그거를 올렸다 그러면 뭐 상관없겠지만, 내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냐 안 올리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내일 CPI 이제 14일날 CPI 발표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한 8시, 뭐 7시, 9시 그때 막 9시에 발표하니까 이제 7시, 8시겠죠. 7시, 8시에 막 물가 관련해서 막 SNS로 막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 CPI 발표하기 전에. 그러면 물가가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CPI 이후에 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고 CPI 발표 이후에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CPI가 낮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낮다는 거예요. 미리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시그널 드리고 있죠, 제가. 트럼프 SNS 보시라고. 그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눈치채고 미리 이제 포지션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5월 달에 4.2 찍고 조금씩 떨어진다, 둔화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월가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일단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그 미국과 이란의 어쨌든 협상이 이루어졌고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잖아요. 지금은 다시 뭐 또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만 그러면서 유가가 좀 떨어졌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5월 달보다는 6월 달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디 쪽 섹터가 좀 떨어질 것 같다고 보고 있냐면 주거비 쪽. 주거비 쪽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떨어질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헤드라인 CPI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 CPI다. 아직까지는. 절사 평균 값으로 뭐 본다고는 하지만 근원 CPI가 중요하다. 그래서 6월 달 저는 내일 발표되는 미국 CPI 나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시장에 크게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근원 CPI도 이렇게 보시면은 2.9, 지금 뭐 2.6, 2.8, 2.9 살짝 올라가는 추이인데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다. 그런 CPI가. 그렇게 막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걸로 본다. 그래서 완화 쪽에 무게를 준다는 거,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됐고 서비스 물가나 뭐 관세 관련 상품 압박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가가 78달러까지 지금 떨어졌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케비너 씨가 이번에 아마 내일이랑 내일 모레 있을 그 청문회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냐면 우리는 절사 평균 값을 봅니다. 물가를 측정하는 그 기준점을 위에 제일 큰 거 상위 10%, 제일 하단 10% 날려버리고 중간값만 계산하는 절사 평균 값으로 우리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절사 평균 값이 지금 5월 달 기준 2% 중반이거든요. 2.6인가 2.4에서 2.6 사이예요. 그럼 2% 중반이라 그러면 염준이 얘기하고 있는 2%대 맞춘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그럼 인플레이션이 낮다. 금리 인상을 할 필요 없다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케비너 씨가 절사 평균 값을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셔야 돼요. 절사 평균값. 절사 평균값이 뭐냐면 제일 높은 거 10%, 그리고 제일 낮은 거 10%. 요거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런 막 지정학적 위기도 펼치고 있고 관세 때문에 때리고 있고 그럼 그런 애들 10%만 날려도 어떻다? 평균값은 낮다. 평균값은 낮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케비너 씨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연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한 가지가 절사 평균값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PPI가 15일 날 나와요. 그래서 14일 날에는 CPI 발표되고 소비자 물가지 발표되고 1시간 반 뒤에 케비너 씨 증언이 있고 15일 날에는 PPI가 발표돼요. 이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죠. 생산자들이 이제 얼마나 높은 물가에 이제 제작을 했냐. 요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제 PPI인데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월시 의원이 상원 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14일 날에는 하원, 그리고 15일 날에는 상원. 그런 식으로 해서 CPI 끝나고 하원, PPI 끝나고 상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비너 씨가 또 15일 날에도 얘기하는 건 조금 더 딥하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태스크포스 이번 주에 발표가 됐죠.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자, 봅시다. 15명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캐비너시가 올해 연말까지 5개의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건지, 그럼 올리면 어떤 근거로 올릴 건지, 떨어뜨리면 어떤 근거로 떨어뜨릴 건지, 이런 것들을 태스크포스에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죠. 근데 그 태스크포스에 제가 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베센트 재무장관 혹은 재무부 사람들, 혹은 캐비너시의 사람들, 트럼프의 사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 지금 15명 발표를 했는데 제가 15명 제가 조목조목 다 한번 따져봤습니다. 요거 좀 자세한 영상은 저희 신규 채널 있죠? 코슈 경제 채널. 거기서 아마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TF 공동의장으로 들어간 게 머빈킹이죠. 이분이 캐비넛이랑 예전부터 그 연구소에서 같이 이렇게 일했던 분이고, 그리고 트럼프 쪽 사람입니다. 이분도. 그리고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이번에 에이식텐지, 이번에 트럼프 공화당 대선 캠프에 1억 불이 넘는 돈을 기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 이분들 어째 이런 에이식텐지나 아니면 이제 뭐 실리콘밸리 이런 기업들은 민주당한테도 넣고 공화당한테도 넣어요. 양쪽에 넣어요.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공화당 쪽의 사람이다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에이식텐지 마크 앤드리슨이 들어왔다는 건 지금 이 사람들이 블록체인 투자도 하고 그리고 AI 쪽에도 투자를 하는데 케미너 씨가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다? AI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죠. 여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쪽에 AI 업계 그 수장 대표, VC 대표를 데리고 왔다는 건 태스크포스에 앉혔다는 건 AI 생산성이 얼마나 나오냐는 걸 본다는 거고, 그리고 AI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레크 맨큐라고 부시 때 백악관 근무 시절 동료예요. 이분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연준 위원으로 이사진으로 있었을 때 같이 근무했었던 동료를 데려왔어. 그레크 맨큐. 그래서 지금 15명을 다 하나둘씩 막 뜯어보면은 캐비너시 사람들이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재무부에 있었던 인물들도 데려왔고 트럼프 쪽 사람들도 데려왔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캐비너시가 만든 태스크포스는 정부와 정책 방향성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베센트 재무장관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매주 오찬을 한다 그러죠. 밥을 먹는 것처럼 똑같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 7월 14일이죠. 7월 15일 CPI, PPI 결과값 그리고 캐비너시의 상하원 청문회 요 결과값으로 인해서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7월 30일 날 이번 달 FOMC가 있죠. 금리는 동결할 거예요. 금리를 동결할 건데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발언이 중요하겠죠.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멘트냐 아니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멘트냐,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CPI랑 PPI CPI가 좋게 나와 물가 하락하는 걸 딱 확인을 해. 시장에서 5월달 미국 CPI가 피크를 찍었구나. 5월달이 정점이구나. 그러면 5월달 찍고 계속 떨어지겠구나.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 막 정상화 될 것 같고 미국이랑 이랑 계속해서 이제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도 떨어진다 생각하면 물가가 이제 앞으로 하락하겠네. 그러면 연준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금리를 지금 당장 내릴 수는 없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걱정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겠죠. 지금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주식이든 코인이든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빠지는 이유가 FOMC 이후부터예요. 야, 금리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 물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시장에 쭉 퍼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죠. AI 투자에 대한 이런 좀 생각도 많아졌어.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AI 투자를 위해서 자본 지출을 해왔는데 이게 맞는 걸까? 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앞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시장이 한 차례 랠리를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7월 15, 16 이 네 가지 일정 결과값에 따라서 7월 30일 날 FOMC의 톤이 바뀐다는 거예요. 매파일지 비둘기파일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둘기파로 돈다. 그럼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올라갈 가능성 높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썸머랠리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다? 15, 16, 14, 15 CPI, PPI 좋게 나와야 된다. 물가 빠져야 된다. 그거 확인되고 얼마 전에 고용 지표까지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 물가 떨어지고 고용 지표까지 둔화돼.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외칠 수 있을까요? 못 외쳐요. 동결 혹은 인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위험성 자산시장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가장 중요하고 썸머랠리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번 주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일이랑 내일 모레.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화요일 날이랑 수요일 날 캐비너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물가가 좀 잡혀지는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지 그걸 한번 지켜봅시다. 특정 알트코인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도 진짜 뭐 퍼포먼스가 좋다. 그럼 비트랑 이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정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왜 그러냐면 17년도, 21년도엔 여러분들 제로 금리였어요. 17년도도 물론 제로 금리 아니어서 그때는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좀 달랐고 21년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엄청 낮았잖아요. 제로 팬데믹 때 돈이 많이 풀렸고 금리가 다 밑바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금리도 높아. 그리고 물가도 어느 정도 높은 상태야. 그런 상황에서 좀 어려운 매크로 환경에서 상승장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근데 만약에 고금리이고 고물가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어. 정고점 이상 올라가야 돼.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되냐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안들이 싹 다 승인이 돼야 돼요. 내러티브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AI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처럼 '아 시장에서는 암호화폐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있으면 100만 원 있으면 최소 50만 원 이상은 암호화폐에 넣어야겠구나.' 이런 내러티브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러티브가 살아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썸머 랠리를 막 이전 진짜 폭발적인 상승장까지는 보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올라와 준다. 그럼 우리가 좀 비중을 덜어낼 수 있는 어 그 정도의 상승장. 그리고 진짜 개별적으로 운이 좋아서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개별적으로 막 올라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14, 15 요 중요한 일정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번 썰머 랠리 한번 상황을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얘기할 거니까 또 그때 정리해서 얘기 드려 볼게요.